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 제34회차 서길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주와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잠시 우리가 개송 하나를 살펴보고요. 옛날에 해암 스님이 있었죠. 해암 성관 스님. 이분이 1920년생에 2001년 열반하셨는데요. 27살에 해인사로 출가를 하셨죠. 성철 스님에 이어서 해인사 방장도 하시고요. 1999년도에 조계종 총종을 하시고 세수 81세, 법납 54세 열반하셨는데요. 그분의 열반 개송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하신 본비유여 심연무소 주니처로 한물주여 석사대효니라나 내 몸은 본래부터 없는 것이요 내 마음 또한 머무는 곳이 없도다. 무수의 손은 달을 품고 멀리 달아나고 돌사자는 큰 소리로 울부짖도다. 그랬어요. 내 몸이 본래 없던 거예요. 내 마음 또한 머무는 것이 없어요. 허공과 똑같아요. 공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쇠의 손은 달을 뿜고 멀리 달아나고, 그 무쇠의 손은 뭘 뜻해요? 내 몸을 뜻해요. 지수화풍 4대로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달아났어. 그럼 돌사자는 큰 소리로 포효를 하는데 돌사자는 뭘 뜻해요? 깨친 마음을 뜻하지요. 포효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깨친 마음도 다 사라져 버려요. 대신 법신으로 돌아가게 되죠.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열반이 된 거예요. 육군 육경이다. 공해진 이치를 알게 돼서 돌사자는 결국 큰 소리로 울부짖도다라고 하는 게. 우리 불자님들도 뭐 구태여 깨달으려고 그렇게 아우성 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죽으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으로 다 돌아가. 그러니까 사는 동안만 편하고 즐겁게 살면 돼. 사람답게 살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3 우주와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 가운데 우주와 인생의 법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죠. 인과의 법칙, 또 두 번째가 인연의 법칙, 또 세 번째가 상의 상관의 법칙이다. 이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1번 인과의 법칙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됐는데, 인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 이치. 세상의 모든 것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이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교학개론 1권 110페이지를 여시면 돼. 지난 시간에 우리 하는 마지막 부분이 호박씨를 뿌려놓고 수박이 되기를 바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호박씨를 뿌려놓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연불, 독경사경해도 수박이 되진 않아요. 또한 훌륭한 자식이 되라고 아무리 빌고 기도하고 해도 훌륭한 자식은 안 됩니다. 훌륭한 자식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부모의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훌륭하지 않으면 자식이 절대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정치가 집안에는 정치가 자식이 나오고, 의사 집안에는 의사 자식이 나오고, 법관 집안에서는 법관이 만들어진다. 또 장사하는 사람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다.
옛날 보고 듣는 게 그러니까 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에 뭐 맹모 삼천지교다라고 해서 맹자의 어머니하고 자식이 장례식장 부근에 살다 보니까 맨날 공만 하고 놀고 시장으로 갔더니 맨날 뭐 물건 파는 흉내만 내고 그래서 결국은 서당 옆으로 갔더니 공부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돼요? 나는 원래 못 배웠으니까 자식만큼은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바랬던 일들을 자식에게 보이지 않게 부담을 주어서 키우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DNA가 같잖아요. 생긴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부모가 못했던 걸 어떻게 자식이 할 수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장미를 심어놓고 개나리 꽃이 피고 개나리 향기가 나게끔 바랄 수는 없죠. 또한 반대로 개나리 꽃을 심어놓고 장미 꽃의 모양이나 장미의 향기를 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빌어도 1000만 번을 빌어도 1000년을 빌어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원인은 만들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주변을 만들고 자식을 만들고 남편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헛된 시간 낭비다. 또한 홍수방구로 해서 어떻게 자식이 부모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꼭 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의 그릇이 요만하다라고 하면 자식을 담을 수 있어요? 자식 그릇이 이만하면 못 담는단 말이죠. 부모의 그릇 안에 자식 그릇을 어떻게 담아? 자식이 훨씬 크면 못 담죠.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성공하는 자식이 있다면. 오래전에 60년대 영화인가 그럴 거예요. 마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마블. 김승호 씨가 아마 마블로 나오죠. 그 아들이 신영균 씨로 나오는데 마블을 하면서 아들을 사법시험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하게 하죠. 혹여라도 아버지가 마블을 하면서 집 나르는 거 자식이 와서 도와주면 홍구멍을 내서 들여보내고 공부만 시켜서 3번인가 낙방 끝에 그 신영균 씨가 사법시험에 합격이 되죠. 근데 한없이 좋아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들은 결국 굉장히 돈 많은 재벌 회사의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뭐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잖아요. 제 최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40 패스 딱 하니까 부근 경찰서에서 인사하러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벌들이 대부분 그렇게 시험 봐서 합격하는 사람 돈으로 해가지고 사위로 대릴사위 비슷하게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신영균이는 뭐라고 그러고 결혼을 해요? 자기는 고아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죠. 그때 친구를 통해서 아들의 결혼식 소식을 알게 돼요. 참 비참한 일이죠.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가 나중에 찾아가죠.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아들이 신혼여행 간다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아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왜 이러느냐고 그 며느리죠 새색 씨가 저 사람 뭔데 저러냐 그랬지. 신경 쓸 거 없다고 빨리 가자고. 차를 타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 집에 머슴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괜히 아는 척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신혼여행을 떠나요. 자, 아들이 훌륭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살면서 아이고 스님 전 언제나 괜찮아질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간혹 농담 삼아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러죠. 괜찮아지는 때는 죽을 때까지 없어. 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편안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편한 날이 없을까요? 마음에 욕심이 있는 이상에는 편한 날이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고민을 하다 결국 떠나가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만들어서 원인에 대한 결과를 얻으면 괜찮은데요.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과만 얻으려고 해요. 뭐 어디 가서 비는 사람들 보세요. 절에 가서 빌거나 어디 가서 비는 사람들. 원인을 만들면 빌지 않아도 원인대로 형성이 돼요.
간혹 얘기하지만 10만 원 가지고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면 어떻게 돼요? 절에 가서 빌면 20만 원 주고 안 빌면 5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빌든 안 빌든 10만 원 가져가면 똑같이 10만 원어치 사는 거예요. 또 안 빌었다 해서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둬요. 주는 대로 받아요. 쓸데없이 뭘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 필요 없어요. 오히려 10만 원 들고 가서 20만 원어치 얻을까 하고서는 절에 가서 빌고 이러다 보면 그 절에 있는 사람한테 30만 원을 뜯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의 뭐예요? 결과가 와요. 노력을 안 하고 결과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결과는요, 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원인을 만드냐에 따라서 오는 거죠. 옛날에 어떤 선비가 한양을 가다가 얼마나 남았나 해가지고 마침 가다가 지루하기도 해서 웬 돈에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부르면서 물어보지요. 여보세요. 여기서 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면 될까요? 물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비가 아이고 인심도 막하네. 길 물어봤는데 그거 뭐 답변도 하나 안 하고 저러고 있어? 에이 쯧쯧 하면서 발걸음을 떼어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요. 여보시오 선비나리 하고 불러요. 그래서 예 하고 고개를 돌렸더니 그 걸음으로 가면 한나절 정도는 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선비가 물었을 때 선비의 걸음걸이가 얼만큼 빠른지 보폭이 어떤지를 모르고 답변을 못하니까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 선비가 걸어가는 속도를 보고 그 걸음으로 가면 어느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저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하는 것은요, 그냥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어떠한 정신적 의지와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걸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스님 우리 아들이 조그맣게 뭔가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될까요? 물어요. 그럼 저는 거의 대부분이 망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스님 잘 될까요? 하고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아들이 여기저기 취직을 해도 안 되고 집에서 놀고 있는 거 답답하고 열불 터지니까 뭐 좀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그럼 해볼게요 하다 보면 그 돈을 누가 다 밀어줘요? 부모들이 밀어준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나가서 피땀 흘려가지고 100만 원도 안 벌어본 사람이 몇 천만 원 뭐 인력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잘 하겠냐는 얘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100만 원도 자기가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력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초등학교를 다녀보면서 공부를 안 해본 놈이 하루아침에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되는 수도 있어요. 홍수방으로 깨구리 뒷걸음질 치다가 황소 뒷걸음질 치다 깨구리 밟는 경우로 홍수방으로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한 번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실력이 없고 노력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거 보면 거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크게 벌려요, 일을. 더 크게 벌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더블로 망하게 되고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아주 쫄딱쫄딱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전부 다 원인에 의한 과보예요. 우리가 지금 겪거나 받고 있는 삶이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원인에 대한 과보인 것이고요.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정신력이 결국 내일의 과보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괜찮아지고 얼마나 괜찮아지는가 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원인을 잘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조건이 합당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씨가 아무리 좋아도 돌멩이에다 심어놓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또한 아무리 밭이 좋아도 썩은 씨를 심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인연과 조건이 합당해야 돼요. 한 예로 보면 옛날에 어떤 한 쌍의 연인들이 너무나 사랑을 했어요.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공부를 해야지 지금 무슨 결혼이냐.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 자기네들끼리 반대를 할수록 또 더 많이 달라붙어요. 주변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그러는데 못하게 아예 쫓아다니는 부모의 자식일수록 더 도망가더라고요. 멀리 더 쫓아가면 또 안 보이는 대로 도망가. 그 시기지. 그러니까 둘이 털크덕 동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는 남자 집에 부모로부터 허락을 얻고야 말겠다 해가지고 자기 다니던 학교 다 패대기치죠. 팽개치고 돈을 벌어가지고 일단 남자 학교를 계속 보내요. 그리고 대학원도 보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 돈 벌기가 벅벅하니까 낮이고 밤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일, 흉측한 일까지 하게 되지요. 어떻게 됐든 남자를 성공시키면 인정을 받겠지 싶어가지고 결국은 공부를 시켜서 남자가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지요. 이제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남편 집에서 허락해 주겠구나. 또한 남자 역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 너무 고마웠어.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부모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봉투를 듬뿍 갖다 주더니 이 정도면 됐냐? 하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돈 벌어서 우리 아들 공부시킨 거 학비 정도에 되고 네 생활비 쓸 것 정도에 해당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될 거야. 이제라도 좋게 말할 때 헤어져. 하고 나서 결국 자기 아들 결혼 선포를 하는데 누구 해요? 자기와 같이 박사 학위를 받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그러죠. 결혼을 하면 절대 남편 출세시킨다고 남편 공부시키지 말아라. 하려면 똑같이 해라. 아니면 둘 다 때려치게 해라. 왜? 절대 박사하고 일반 사람하고 못 살아요. 등급이 같지. 판사하고 일반 사람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하고 간호원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사는 의사끼리 만나고 판사는 판사끼리 만나고 박사는 박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올바른 인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두 번째로 올바른 인연을 만들어야 된다. 인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만물의 변화는 인과 연으로 형성이 된다. 즉 원인과 조건, 인과 조건의 여건이 형성이 된다. 어떤 인연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을 갖다 담아도 바가지에 담으면 바가지 모양이 돼요. 또한 조금만 어떻게 돼요? 공기에 담으면 공기의 모양이 되지요. 그러니까 원인은 똑같은데 씨를 어디에다 심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게 인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새싹이 트는 데는요, 씨앗이라는 직접적인 어떤 원인과 적절한 온도, 수분, 또 햇빛 등의 간접적인 조건도 필요하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한다면 자식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으로 어떠한 뒷받침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느냐 하는 간접적인 조건. 이 간접적인 조건을 우리는 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인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올바른 원인과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 하나 들어봐요. 남자가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해도 내조를 잘하는 아내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또한 여자가 아무리 총명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인정해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연을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똑같은 아기가 있어요. 너댓살 먹은 아기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너댓살 먹은 아기는 요즘은 뭐 부모하고 같이 밥 먹지만 옛날에는 부모하고 같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럼 누구하고 먹어요? 너댓살 먹은 아기는 할아버지하고 먹고, 아버지하고는 못 먹어요. 또 그 너댓살 먹은 아기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무릎에 올라가서 수염을 잡아다니면 귓방매기를 맞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쁘다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어요. 연이 어떻게 되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봐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더운 여름날 나무 밑에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나무 밑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저 아래 호박밭이 보이는데 호박이 덩어리가 아주 큼지막하게 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참 세상은 불공평하지. 이 큰 나무가 상수리 나무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에는 요만한 열매가 열리고 저 풀 같은 나무에는, 저 풀 같은 데는 어떻게 큰 열매가 열리느냐고. 세상은 참 뭔가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고 있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자는데 뭐가 하나 뚝 떨어져요. 이상하다. 좀 있다 보니까 또 뚝 떨어져. 뭐예요? 상수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뭐 이런 게 다 떨어져. 하는 순간 머리를 딱 스쳐가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게 상수리가 아니었고 저 큰 호박이었으면 내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 각자의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어서 형성이 됐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세상 만물을 가만히 보면요. 제 지위와 여건에 대해서 아주 적합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법이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제각각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이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전부 인연을 맺어가요. 이게 법이에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여러분들. 개미가 만약에 호랑이만큼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개미가 호랑이만큼 크면 살아남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반대로 또 호랑이가 개미만큼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다니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떼져서 다니듯이 호랑이들이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여건은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원인이 있고 인연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하는 것도요, 바로 원인과 조건이 합당해야 돼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요, 밭이 기름지지 못하거나 아무리 기름진 밭이다라고 해도 씨앗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한 씨나 밭이 아무리 좋다 한들 적당한 수분이나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이 올바른 원인과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 되죠. 또한 우리 불자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박사학위니 석사학위니 대학원이 나왔다서 폼들 들이잡지만 빌고 매달리고 기원하는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무당의 제자뿐이 안 돼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올바른 불법을 가르치는 도량에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연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그와 같이 자식 또한 아무리 태어나서 훌륭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더라도요, 부모가 어떻게 돼요? 훌륭하지 못하면 훌륭해 자랄 수가 없어요. 또한 아무리 자식들이 힘이 없이 지혜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현명하고 지혜로우면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현명하고 지혜롭게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려면 먼저 부모 자신부터 잘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모가 맨날 뭐 TV 보러 다니거나 친구들 불러서 고스톱 치고 있으면서 자식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 이런 거 구경하면 못 써. 넌 배우면 못 써. 넌 네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하면 공부하겠어요? 아유, 저 새끼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저래? 그러면 자식이 공부를 하겠어요? 또 부모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인내와 끈기가 없어요. 지가 하고 싶으면 조금 매달려서 하는 척 하다 좀 지나면 실증나면 패대기 치고. 그럼 그 사람의 자식은 끈기 있게 공부를 하겠어요? 뭘 하다 조금 실증나면 패대기 치고 이러죠? 지는 하나도 못하면서 자식에게는 노력 좀 해봐. 끈기와 인내심 좀 가져.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아무리 백날 입으로 떠들어봤자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이미 부모에게 받은 것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부모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있는 부모의 자식은 잘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보는데 또 야자 해봐요. 반말짓거리 해봐요. 또 아이들 앞에서 싸워봐요. 아이들이 존댓말 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자식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면 절에 가서 빌면은 공부를 하겠어요? 자신의 사고관이나 사는 방식이 이미 올바르지 않은데 기도한다고 자식이 바르게 살겠어요? 이미 그렇게 습이 들었는데. 또한 어떻게 하다가 땅 가지고 있다가 졸부가 돼가지고 돈이 좀 많이 생겨서 자식 공부시킨다고 어마어마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너 학비를 안 대주냐 용돈을 안 대주냐 이렇게 해주는 거 다 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느냐라고 또 난리를 치는 부모도 있어요. 환경과 여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의 마음 자세죠. 얼마만큼 노력하고 긍정적인 사고관으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예요. 또한 어떤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는 의학에 관심이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든 법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돌이켜보면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벌써.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쌀 도매상을 했어요. 그래서 수입은 괜찮아요. 3남매를 키웠는데 그 3남매 가운데 제일 큰 아기는 제가 알기로는 약사예요. 약사. 둘째도 뭐 병원 계통에 근무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바람이 그 세 자매 가운데 하나는 꼭 법관을 누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삼남매가 공부를 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잘한 게 누구냐 하면 막내가 제일 잘했어요. 막내는 뭐 전교에서 1, 2등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잘했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막내를 법관으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 여자 애기였는데 법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시를 보는데 저한테는 다 망가진 다음에 이제 상담을 왔었죠. 입시를 보는데 수능을 봤어요. 근데 그 딸은 어디를 지원했냐면 서울대 철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어머니가 용서하겠어요? 법학과를 가라 그러는데 왜 거기를 치느냐고. 결국은 어머니하고 싸움질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서울대 철학과를 못 가고 어머니가 고대법대를 치라 하는 거.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법대는 안 간다 해가지고 결국 한 발씩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해가지고서는 결국 행정학과인가? 거기를 쳤는데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 재수를 해가지고 또 엄마하고 실갱이를 하다 자기는 죽어도 법학은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합의해가지고 서강대 행정학과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딸이 그때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반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을 가지고 왜 네가 폼 잡고 다니냐 하는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여학생인데 경제적 여건은 괜찮았죠. 그러니까 서강대 앞에다가 어머니가 아파트를 조그만 걸 하나 얻어 주었어요. 근데 이때서부터 마구제비 생활을 했죠. 서강대 행정학과 1, 2년, 2학년 채 안 됐는데 1학년 반 정도, 1년 하고 2학년 올라가서 두세 달뿐이 안 됐는데 그동안에 사귀어서 동거생활 비슷하게 한 남자가 16명. 어머니에 대한 보복. 내 인생은 어차피 내 거 아니다. 나로 해서 너가 한번 고통 받아봐라. 해가지고 결국 16명인가 하고 동거생활을 했어요. 1년 한 2개월 동안에. 그걸 나중에 어머니가 알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 했어요. 난리가 나지.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라 뭐 하여간 입에 담지 못할 뭔 하여간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 휴학계 내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정신병원 갔다 6개월 있다 나오면서 저한테 오게 됐죠. 그래서
결국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내려놔라. 딸 앞에 가지를 못한대요. 지금도 가면 머리채 휘어잡고 욕하고 이랬어서 네 인생 내 인생 네가 망쳤다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한 1년 그렇게 지내다 결국은 학교도 포기하고요. 고아원 부모 선생으로 자진해서 들어갔고 수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수녀 못 되고 고아원 그러니까 보육 선생님으로 자가 들어가서 2번 다시 부모하고 인연 끊고 안 본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 욕심에 참 간혹 있어요. 또 요즘은 어떻게 돼요? 매일 부부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 싸움을 하는 집에서 자라나는 애들은요 소꿉장난을 해도요 맨날 부부 싸우는 그런 장면만 연출해. 왜 지금 왔어요? 어째요? 하면서 에? 꼭 그렇게 하더라. 또한 어떤 집에서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어이구 하는 거 보면 저것이 아이고 저것 봐라 저것 봐라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가 배운 거예요. 하루는 퇴근을 했는데 너댓 살 먹은 애가 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와서 왜 울고 있어 그랬지. 아 저것이 나를 울렸어 저 못된 것이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차 싶었다라고 하는 대로 배워요. 하는 대로. 비근한 예로 옛날에 키신저미 국무장관은 박사학위가 3개였잖아요. 나중에 기자가 묻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도 손에서 책을 놓는 걸 못 봤고 아버지도 손에서 책을 놓는 걸 못 봤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당연한 일상생활인 줄 알았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나 잠잘 때도 꼭 책을 들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니는 걸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따라 했던 것이죠. 절대로 말로 자식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안 해도 부모의 행동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연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바른 불법을 모르는 절에 다니면요. 아무리 뭐요?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봐요. 똑같은 나무라도 어떻게 돼요? 대들보를 만나면 대들보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대들보가 되는 것이고 이쑤시개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이쑤시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도 어떻게 돼요? 주방에 쓰면 생활용품이 되지만 들고 남의 집 가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거 들고 남의 집 가는 것만 맨날 어려서부터 하면 그 애기는 그 칼 들고 부엌했을 거예요? 남의 집 가는 데 쓸까요? 그런 거예요. 절에 다녀도 맨날 무당처럼 비는 절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가서 빌기만 해요. 공부하는 절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공부만 해요. 비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집에 가도 뭐예요? 틈만 나오면 자식이 무슨 일이 있어도 빌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식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 이럴 땐 이렇더라 저럴 땐 저렇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뭐 연불하는 절, 독교하는 절, 참선하는 절, 기도하는 절 다 다르죠. 자기 다니는 데서 행하는 대로만 해요. 그걸 보고 또 어떻게 돼요? 2세까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든 일 생기면 자식들이 노력은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엄마가 맨날 빌고 다니면 빌고 있을 거라고요. 바른 뿔법을 모르는 스님을 만나면 맨날 잘못된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은 어떠한 인연을 만나는가 또한 어떠한 인연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과보가 달라진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주와 인생의 법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인연과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의 핵심. 그래서 오늘은 인연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상의상관에 대한 법칙을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인능 작기 복이요 선수기 복법이라나 자, 사람들은 능히 복을 지어야 할 것이니 행복은 선한 일에 쌓임에서 오는 것이니라. 냉정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복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 받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 받기를 바라지 말아라. 단지 선한 일에 행을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선한 일에 행을 하다 보면
베풀다 보면, 나누다 보면 그 빚을 진 사람이 그 보답을 하게 된다.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 고마움을 전하게 된다. 이것이 전부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바라지 말고 선한 행업을 자꾸 만들어 가라. 우리 불자님들 늘 남한테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1권 제3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